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환입니다. 6.4 지방선거에서 대전 충청권의 표심에 많은 분들이 의외라는 그런 반응을 보이는가 하면은 성숙된 표심이다, 이렇게 엇갈린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대전의 경우 아시다시피 20여 년 만에 야당 시장이 탄생됐는가 하면, 충남의 경우는 도지사의 재선으로 대권 행보가 가시화됐다라는 그런 평판을 받고 있죠. 그러나 유권자의 표심은 알고 보면 언제나 냉정했고 정확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표를 몰아줬다고 해서 다음에도 그럴 것이라는 것은 또 큰 착각이죠. 유권자들은 바로 진정함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6.4 지방선거 출마로 공석이 된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7월 30일에 치러지면서 또다시 정가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GT타임즈에서는 오는 7월 30일 보궐선거를 치르는 대덕구 국회의원 예비 후보자를 만나서 그들의 정견을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오늘은 새누리당 예비 후보 등록을 마친 서준원 여의도연구원 이사를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보궐선거에 예비 후보로 등록을 마치셨습니다. 먼저 구민들께 인사를 드리는 게 예의가 아닌가 싶은데, 구민들과 저희 시티타임즈 독자들께 인사부터 좀 해주시죠. 안녕하십니까. 대전 시민 여러분, 그리고 대덕 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오늘 또 시티타임즈에서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우리 김 대표님께도 감사드리고요. 우리 시티타임즈 독자 여러분들 잘 경청해 주시고 또 잘 보시고 좋은 판단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서준원 예비 후보자께서는 정치학 박사시고 당에서도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시고 지금 현재는 여의도연구원 이사로 계신데 말이죠. 이번에 대덕구 보궐선거에 출마를 하시게 된 큰 원인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대덕은 제가 인연이 깊은 곳입니다. 저희 선조들도 이 대덕 근교에 선산을 두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제가 자민련 국민중심당 자유선진당을 거치면서 대덕 주민들과의 또 관계도 그동안에 충분히 가져왔고, 또 무엇보다도 대덕에서 이번에 전직 구청장과 국회의원께서 시장직에 도전하면서 두 분 다 안타까운 결론을 가진 낙마하시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대덕 주민들도 상당히 심리적인 허탈감에 빠져 있습니다. 그것보다도 사실은 대덕하면은 대전에서도 소외되고 낙후되고 그리고 또 심지어 홀대받는 이런 분위기가 돼 있는데, 저는 이걸 좀 털어드리고 싶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대덕 주민들이 여타 지역들보다도 더 편안한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지 항상 지금도 고심 중입니다. 네. 우리 새누리당 입장에서 이번 6.4 지방선거에서 참패를 했습니다. 따라서 대덕 보궐선거에서 승리하지 못한다면 네. 다음 2년 후에 있을 총선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닥쳐올 것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대덕은 이제 마지막 남은 보루입니다. 네. 저희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성공을 해서 교두보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저는 목숨 걸고 뛸 각오로 네. 지금 선거에 임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예비 후보자 입장에서 이제 그 결의를 다져주셨는데, 네네. 문제는 이제 구민들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중앙에 계시던 분이 이제 대덕에 내려왔는데, 그렇다면 이 대덕의 가장 큰 문제점을 과연 간파하고 있겠느냐, 또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겠느냐, 이제 그렇게 조금 걱정을 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지금 예비 후보자께서 생각하시는 대덕구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을 하시고,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해법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말씀을 좀 해주세요. 지금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하나만 지적할 수는 없고요. 네, 네.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인 문제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지금 회자에 오르고 있는 교통복지 차원에서의 관점에서 본다면 네. 지하철 2호선입니다. 아. 이 문제를 현 시장 당선자께서는 이제 트램 방식으로 하겠다, 또 뭐 고가 방식으로 한다, 뭐 해서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데, 이거 10여 년 동안 지금까지 끌어왔지만 아주 소모적인 논쟁에 그치고 결국은 대덕을 교통복지 차원에서도 또다시 소외받는 그런
결론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데 저는 이 문제를 가장 우선적인 현안으로 두고 다시 대덕에서 노선과 기존까지도 제가 좀 적극 개입해가지고 좀 우리 대덕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시킬 작정입니다. 네. 문제점이 한두 개가 아니라고 이제 전제를 해주셨는데 현재 대덕구는 대전에 있는 5개 구 가운데서 주민수라든가 세수, 학군 이런 것이 지금 열악한 입장이거든요. 또 그것을 구민들 입장에서는 피부로 느끼고 있는데 후보자 나름대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있다면 좀 들려주세요. 그것도 좀 사실은 학군 관계나 기타 여러 가지 열악한 건 사실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저희들이 대덕이 열악하다고만 볼 수 없는 것이 천혜의 또 자연도 있고 그래서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좋은 그 방안이 아마 지금까지도 구상 중에 있고 또 제가 이제 공약 발표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는 대덕 주민의 그 앵그리 마음이라고 그러시죠. 그 주부들 네. 자녀를 둔 주부들의 마음을 사실 깊숙이 헤아리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무엇이 불만인지도 알고 있고요. 네. 그래서 학군 문제만 하더라도 좋은 선생이 와야지 여기 학군이 좀 좋아지는 거 아닙니까? 네, 네. 이런 문제도 제가 전 교육감을 직접 만나서 이 문제도 좀 대덕구에만 관련시켜서라도 학군 문제 증진할 수 있는 또 타 지역에도 정말로 대덕으로 학교를 보내면 좋겠다는 이런 정도의 그 뜻을 가지고 저는 교육감과 한번 좀 깊숙이 논의를 해볼 작정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대덕구 하면은요. SOC 사업이 상당히 부진한 구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 후보자께서 생각하시는 가장 시급한 대덕구의 SOC 사업은 어떤 것이고 만약에 그것을 국회의원이 된다면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이십니까? 글쎄요. SOC 사업이 현재 지금 전 박성희 국회의원께서 구성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동서 번영대로를 해서 대학공단 쪽으로 네. 길을 해주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충청광역철도망 네. 이것도 지금 이제 예타를 지금 제가 알기로는 통과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확보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철이죠 아무래도 네. 교통복지 차원에서 보는 그 지하철 관계. 그리고 저는 SOC하고 조금 다른 의미지만 네. 대화 1, 2공단이 있습니다. 예. 대화 1, 2공단을 쉽게 표현하면 좀 드러내서 대체 부지를 찾아서 마땅한 곳을 옮겨서 거기에다가 복합적인 의미를 지닌 다양한 시설과 그리고 또 우리 대덕 주민에게 보탬이 될 만한 그런 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 계획은 LH에서 지금까지 저와의 그 대화를 통해서 LH 쪽에서 저한테 지금 건네준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공약 발표 때는 좀 더 세부적으로 다듬어서 우리 대덕 주민들께 좀 소개해 올릴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덕구에 또 커다란 장애가 되는 것이 육군 탄약창입니다. 네. 그래서 이전 촉구 서명 운동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한 예비 후보자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저는 원칙적으로 탄약창은 이전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그 숱한 세월 동안에 장동 주민들이 그 재산적 그 불이익을 많이 당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장동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 탄약창을 드러냈을 경우에 거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탄약창 이전은 저는 손을 댈 겁니다. 그리고 적극 나서서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른 그 후배 정치인들이 풀 수 있는 그런 그 자락을 제가 깔아놓을 겁니다. 그와 동시에 장동 지역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여기에도 저도 나름대로 보관과 구상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새누리당에서 거론되는 예비 후보자들이 5명입니다. 네. 가시화된 분들이 이제 그분들하고 경쟁을 해서 어쨌든 새누리당의 후보가 되셔야 또 이제 마지막 구민들의 선택을 받는 그런 길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뭐 선의의 경쟁이든 뭐 어쨌든 간에 그분들보다 나 서준원이는 이런 면에서 더 대덕구를 대표할 수 있는 선량이 으로 적합한 사람이다라는 인식을 좀 심어줘야 될 텐데 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스로가 자신 있다고 표현한다는 게 조금 겸손치 못한 발언 같은데요. 네. 기회를 주셨으니까 제가 한 말씀 올리면요. 네. 저는 지역 정당을 창당까지도 해봤고 지역에서 오랫동안 정치적인 경험을 쌓아왔고 또 중앙에 올라가서도 국회 그다음에 정당 두루두루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는 여의도연구원에서 정책 전문가로서 여의도연구원에서 지금 이사로 활동하고 있지만 저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면은 중앙과 지방을 꿰뚫고 또 중앙과 지방의 인맥을 인적 네트워킹을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후보가 아닌가 네. 그렇게 자평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일부 후보자들의 전략 공천설이 지금 나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세요? 지금 시기적으로 봐서는 전략 공천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중론인 것 같습니다. 또 아직 그 공천심사위원회에서 아직 그 확실한 그 로드맵을 아직 제시를 안 하고 있지만 누구나 다 그렇게 감지하고 있는데 이번 보궐선거는 새누리당 입장에서 한 석도 뺏길 수가 없는 아주 절급하고 절박한 선거입니다. 네. 그래야만이 박근혜 정부의 국정 운영에 보탬이 되기 때문이죠. 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중앙당에서 아마 심사숙고하고 또 저희 외 다른 후보들도 얼마나 참 탁월하고 능력 있는 분들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전략공천 견해에 대해서는 저는 당의 결정을 승복하고 또 어떠한 결론이 나온다 하더라도 당의 승리를 위해서 저는 기여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선의 경쟁을 벌이는 후보 중에 우리 만약에 이제 서 후보 말고 다른 사람이 된다 하더라도 적극 협조를 하겠다 예, 이제 그런 그렇습니다. 얘기군요. 근데 이제 왕왕 경쟁을 하다 보면 사람 조금 약속을 지켜야죠. 아, 네. 그리고 또 공천 서류에 보면 서약서가 있습니다. 네. 낙천될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아. 저는 뭐 제가 자필로 공천 후보를 적극 돕겠습니다라고 예. 약속을 했는데 예, 그렇군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새누리당의 그 뭐 전략 공천이 됐든 경선이 됐든 간에 관문을 통과하고 또 이제 본 게임에서 야당 후보와 경선을 해서 국회의원이 되셨다고 가정을 했을 때 가장 먼저 대덕구를 위해서 하시고 싶은 일은 뭡니까? 많죠. 근데 또 가장 먼저 하라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저는 도시 그 지하철 2호선 같습니다. 이 문제가 새로운 시장이 이제 부임을 할 시점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는 소외다, 박탈이다, 뭐 홀대다 이런 그 부정적인 단어가 대덕에 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마음을 열고 후임 그 시장이 그 권선택 네. 당선자께서 트램 방식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독일 유학 시절에 트램 방식을 활용을 해본 장본인입니다. 그래서 네. 트램의 장단점을 알고 있고 또 우리 대덕 지역에 특히 대전 시민들이 볼 때도 교통 문화가 유럽하고 비교할 게 아닙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그때 가서 해야 될 문제지만 우선은 가장 우리 주민들이 걱정하고 또 기대하는 것이 아마 지하철 2호선과 충청광역철도망인 것 같습니다. 충청광역철도망은 큰 무리 없이 지금 계획대로 가지 않나 싶고요. 네. 그 이외에 이제 뭐 복지 문제 또는 어르신 문제, 유아 문제 많죠 현안이. 네. 어쨌든 대덕 구민들의 입장에서는 상대적인 어떤 그 피해 의식 또 소외되고 있다라는 그런 마음이 마음속 깊이 뿌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것이 좀 없어졌으면 뭐 아시겠습니다만 이전에는 대전시와의 그런 불협화음 같은 것도 어쨌든 고운 시선으로는 안 보는 것 같아요. 그래 그런 면에 조금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6.4 지방선거의 패인 중에 우리 새누리당의 참패 패인 중에 하나가요. 네. 박근혜 정부 탄생에 크게 기여했던 것이 사실 자유선진당과의 합당이었습니다. 네. 합당을 통해서 충청 지역에서 시너지 효과를 통해서 박근혜 정부가 탄생했고 그만큼 기여를 한 겁니다. 그러나 이번 6.4 지방선거 공천 경쟁 과정에서 우리 선진당 동지들이 상당히 박탈감을 느끼고 소외감을 느끼고 네. 사실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뺄셈 정치가 돼버렸어요. 시너지 효과라는 게 덧셈 정치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뺄셈 정치의 효과 또는 결과를 우리는 봤습니다. 6.4 지방선거에서. 예. 따라서 이번 대덕 선거에서도 저는 다른 후보들보다 더 큰 장점이라면 바로 그 점입니다. 새누리당 동지들은 물론이고 자유선진당 동지들까지 이제는 합당이라는 표현보다도 합심을 해서 꼭 승리를 거머쥘 수 있는 그런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그리고 다른 관점에서 한 말씀만 더 예. 올리겠습니까? 임기 2년은 국회의원에게는 정말로 빠른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성희 국회의원이 박 의원께서 이렇게 공약한 사안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그거를 완결시키겠다는 것을 우리 대덕 주민들께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 자, 이제 선진당 구 선진당의 동지들, 새누리당의 동지들, 물론 이제 그런 것이 막강한 힘이 되겠습니다만은 이제 선택의 여부는 구민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대덕 구민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대덕 구민들이 올바르게 판단해서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번에 어느 쪽이 승리를 했다고 해서 또 다시 그쪽이 승리하라는 법이 없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만큼 유권자들은 정확하고 냉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민 여러분들께 정말로 어필을 하고 그분들의 가려운 것, 소외된 마음을 좀 따뜻하게 감싸줘야 될 텐데 하시고 싶은 말씀 마무리 삼아 해주세요. 대덕 국민 여러분, 한번 기대해 보십시오. 그리고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그동안의 대덕의 소외 또는 낙후 이러한 그 부정적 단어도 제가 털어드리겠습니다. 더 낮은 곳으로 또 더 낮은 자세로 제가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여러분들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특히 소통을 중시하면서 열심히 일해 보겠습니다. 한번 좀 격려와 응원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예, 이제는 이제 어쨌든 전략이 됐든 경선 과정을 거치셔야 되니까 네. 거기서 좋은 성과 있어서 좋은 결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짧은 선거운동 기간 동안 자신을 어떻게 알리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평소 지역사회를 위해서 어떻게 일해왔느냐가 이번 보궐선거의 또 다른 변수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비 후보자들의 선전을 부탁드리면서 오늘은 새누리당 예비 후보 등록을 마친 서준원 여의도 연구원 이사를 만나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